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대한전선 기업 분석 자료들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회사가 단순히 전선 만드는 곳에서 어떻게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 핵심이랑 또 미래 가능성 이런 걸 좀 보려고 해요. 맞습니다. 특히 2021년 후반그룹 인수, 이게 결정적인 변곡점이었죠. 네, 맞아요. 그 이후 변화랑 최근 성과가 진짜 눈에 띄더라고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자료들을 보면 이 대한전선의 별화가 아주 잘 드러났는데요. 더 이상 그냥 케이블 제조,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겠다는 거죠. 호방그룹하고 시너지? 이걸로 건설이나 인프라 쪽으로, 뭐랄까, 사업 영역을 넓히려는 그런 움직임이 뚜렷해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전선만 파는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외부 시장 변동성, 여기에 좀 덜 휘둘리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보입니다. 실제로 그 숫자들이 좀 뒷받침하는 것 같아요. 2024년 매출이 3조 2,913억 원. 전년보다 한 15.7% 늘었고요. 네, 성장세가 상당하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영업이익인데 1,1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3%나 뛰었어요. 이게 역대 최고 실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영업이익률도 3.5%로 개선됐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LS 전선 다음으로 2위, 한 26.9% 점유율, 이걸 계속 지키고 있고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역시 영업이익률 개선 같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매출만 그냥 쭉 느는 게 아니라 이익률 자체가 좋아졌다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부가치 제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초고압 케이블, UHV라고 하죠. 아니면 HVDC, 초고압 직류송전 케이블, 그리고 해저 케이블. 아, 기술력이 많이 필요한 제품들? 네, 이런 기술 집약적인 제품에 집중하는 전략, 이게 지금 통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2024년의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3,871억 원이었는데 이게 크게 늘어난 거거든요. 네, 투자를 많이 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최저 케이블 공장 짓는 것 같은 미래를 보고 좀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을 한 35배 정도로 좀 높게 쳐주는 걸까요? 미래 성장성 보고? 정확합니다. 이 PER이 높다는 건 시장의 대한전선에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단순한 비용 증가가 아니라 뭐랄까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아하. 물론 그만큼 기대가 크니까 혹시라도 기대에 못 미치면 부담도 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성장을 밀어주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도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력망 낡은 거 바꾸는 거, 또 해상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전환. 네, 전기차도 빼놓을 수 없죠. 충전 인프라. 맞아요. 그리고 요즘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 엄청 짓잖아요. 결국 다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일들이죠. 그렇죠. 전기가 필요한 곳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와, 이건 진짜 대단하다 싶은 게 바로 수주 규모더라고요. 아, 네네. 수주 얘기. 영국 국영 전력망 회사랑 최대 8년간 44조 원 규모 엄청난 HVDC 공급 파트너십을 맺었다고요. 네, 44조 원이요. 장기 계약이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도 거의 1조 원짜리 초고압 전력망 프로젝트 따냈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미국 스웨덴에서도 계속 성과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이미 수주 잔고만 2조 8천억 원이 넘었다고. 네, 이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대한전선이 그리는 그 큰 그림이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그 영국권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는 건 물론이고 기술 장벽 높은 해저 케이블 시장에서 이제 확실한 강자로 자리 잡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 해저 케이블. 네, 그래서 유럽에 지금 해저 케이블 공장 짓고 있잖아요. 1공장은 내년, 2공장은 2027년 목표로 이것도 다 이런 폭증하는 글로벌 수요에 미리 대비하려는 그런 전략적 투자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이렇게 좋은 얘기만 있을 수는 없겠죠. 혹시 좀 조심해야 할 부분, 위험 요인 같은 건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자료들에도 몇 가지 나오죠. 네, 보니까 LS전선하고 기술 유출 관련해서 소송 중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네, 그 법적 분쟁이 하나 있고 또 원자재,
특히 구리 가격 변동성이나 XLP라고 케이블 절연에 쓰는 핵심 소재가 있어요. 이런 원자재 수급 문제도 늘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죠. 아, 원자재 가격 변동. 이건 제조업체들한테는 늘 부담이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 시장 관련해서 관세 문제 가능성도 언급되고요. 관세. 이것도 변수네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이죠. 다만 이제 법적 분쟁 같은 경우는 회사나 법률 전문가들은 실제 재무적인 타격은 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아,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과거에 유상증자 할 때 주가가 좀 변동성이 컸던 거나 최근 단기적인 주가 등락 같은 건 있었지만 이건 기업의 어떤 장기적인 펀더멘털과는 좀 별개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위험 요인들을 알고 있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보인다는 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대한전선 호반그룹 인수 후에 체질 개선 성공했고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흐름을 타고 고부가 가치 솔루션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기록적인 수주 실적 그리고 과감한 투자가 이걸 뒷받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여러분 때 시사하란 바는 뭘까요? 대한전선은 확실한 비전하고 기술력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위험 요인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걸 관리하려는 의지나 전략도 분명히 보이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이나 시장의 이런저런 소음보다는 이 회사가 추진하는 장기적인 전략, 그리고 그걸 실현해 나가는 능력,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지금 대한전선이 해적 케이블하고 HVDC 생산 능력을 정말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앞으로 해상 풍력이나 글로벌 전력망 프로젝트 수요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폭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이 과감한 투자가 정말 대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갑자기 늘어난 수요를 감당 못해서 또 다른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지 그 결과가 참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